논쟁은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검찰 권한 독점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멈추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 배제입니다.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밝힌 것처럼 당정청은 최종 협의를 거쳐 수정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려면 3월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 내야 합니다. 특히 19일 처리로 목표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느냐, 덜 세게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길어질수록 정작 개혁은 멈춥니다. 그 사이 기득권은 시간을 벌고 반격의 명분을 쌓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동력을 우리 앞에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주빈 구제역을 앞세운 공포 마케팅 재판 소원의 왜곡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 소원 제도를 두고 또다시 공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조주빈, 구제역 같은 극단적 사례를 끌어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제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 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재판 소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격함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단순한 꼼수에 흔들릴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로 범죄자들에게 악용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꼴입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과 대만에서도 형사사건의 재판 소원 인용은 0%에 수렴합니다. 헌재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 또한 매우 엄격하여 흉악범들이 재판에 무한정 끄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흉악범을 들먹이며 침소봉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법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를 막으려고 하는 비겁한 정치적 셈법일 뿐입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헌재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오판을 견제하듯이 사법부의 판결 또한 헌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법관의 판결의 무게를 국민의 기본권 위에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길에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형법이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묻게 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 역시 수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입법을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의 제도 정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입막음용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